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엔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예전에 진짜 사나이란 군가를 보면요.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오합지졸이란 단어는 시청자 여러분의 뇌리에만 떠오르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정미경 전 국회의원,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요, 어제 오후에 발표됐던 검찰 인사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그 후임 중앙지검장은 박범계 후배. 이 점에 방점을 둬서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박범계 후배가 됐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볼까요? 어유, 일단 눈매가 무섭습니다. 일단은 뭔가를 취재진을 바라보는 눈매 누굽니까? 바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이제 전 중앙지검장이 되겠죠.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바로 퇴근길 승용차 안에서 취재진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검사장급 대규모 물갈이 인사, 교체 인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친정권 검사들 요직에 전면 배치가 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인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좌천됐다는 얘기죠. 그 좌천 멤버 중에 한 명은 한동훈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인사에 대해서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다. 이런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게요. 기사를 쭉 보고 패널분들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권을 사수하라. 방탄 검사단. 네. 제목이 방탄 검사단. 네. 역시 퇴근길 이 인사 이후에 퇴근길에 포착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이성윤 이제 고검장이겠죠. 이성윤 고검장 모습 싣고 있습니다. 김학의 이번 인사 이제 배경을 좀 이제 이 내용을 좀 분석했는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해서는 삼중 봉쇄한 인사다. 이번 인사가 정권 수사 길목마다 친정부 검사들이 배치됐다.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장관의 고교 후배, 서울 남강고 후배라고 지금 언론들의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볼게요. 다음 기사 보니까 한국일보 3면인데 친정권은 요직을 꿰차고 윤석열 사단은 변방으로 밀려났다. 역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진도 싣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사장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좌천, 조남관 대검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월성수사 이두봉 인천지검장의 윤라인 완전 배제 기조는 완화했고 이성윤 측근은 승진하고 주요 보직에 배치가 됐다. 이렇게 이 언론들은 분석하고 제목도 달고 있습니다. 뭐 네 분께 다 공통의 이제 주제인데 먼저 일단 최민희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이번 검찰 인사를 좀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일보 제목이 윤석열 사단이 변방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 말의 의미가 윤석열 사단이 진짜 있었구나. 그거를 한국일보가 확인해 주는 건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묘해요.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그걸 분명히 그저 전 총장으로 남았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입당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사람들을 요직에 발탁하라는 건 그건 앞뒤가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지금 장모는 이미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다른 분들은 다 실형을 선고받고 살고 있는데 장모만 빠져나온 게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피고인이거든요. 검찰이 3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들을 요직에 발탁하라는 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방탄 인사를 하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오히려 이번 인사와 관련한 언론의 시각을 보면서 검찰총장이 총장 그만두고 몇 개월 만에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나서는 이런 퇴행적인 상황, 그리고 스스로 검찰 중립성을 훼손한 상황,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검사들을 친정권 아닌 것으로 나누는 건 어느 정권이든 저는 검사들은 친정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친정권인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잘못된 문제가 터졌을 때는 표범처럼 수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검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의 각도를 바꿔서요. 정미경 의원님. 뭔가 이 윤석열 사단의 존재 유무는 뭐 저희가 단언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뭐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쓰지 말라 그런 말이 있듯이 이런 오해를 피하려면 기존에 있던 수사 지휘부를 그냥 놔뒀으면 이런 오해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역으로 해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핵심은 이성윤이었거든요. 국민들한테 바라볼 때 이성윤이 과연 이번에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였는데 네. 이분을 승진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 인사를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되게 후져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련되지 못했다. 네. 왜냐? 보세요. 그래도 검찰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린 후배 검사들이 이 수사를 뚫고 한 거예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검사들이 위조를 했잖아요. 서류를.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그걸 지시한 사람, 방조한 사람, 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저분은요 좀 좌천이 돼야 돼요. 근데 좌천을 안 하고 승진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방탄 검사로 다 채우겠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권력에 맞서다가 좌천되고 권력에 친해서 승진한다. 이런 사인을 조직의 내부에 딱 줘버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적인 개인과 개인의 사건에 있어서도요.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 편에 서질 않게 됩니다. 이게 몸에 배버리니까요. 이게 한번 권력에 굴복하기 시작을 하면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편을 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뭔가 불편하고 이게 심정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다시 원론적 얘기 돌아와서요. 유용학 교수님. 청와대도 이런 언론의 분석이나 후폭풍이나 지적들을 다 염두에 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청와대는 어떤 걸 의도했거나 또는 어떤 걸 좀 방점을 뒀거나 그런 게 있을까? 이번 검찰 인사의 특징, 방점은 뭘까요, 그러면? 일단 김호수 총장하고 박범계 장관이 5시간 동안 논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게 언론에 나온 얘기는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아마 향후 거치 문제 이거 갖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지검장이 워낙 얘기를 많았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지금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친정권, 친정부 검찰 인사 아니냐. 결국은 그 얘기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향한 수사들, 원전 문제라든가 울산 그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또 편파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저도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임 이렇게 검찰 지도부가 김호수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큰 부담으로 간다고 봐요. 계속 언론에서 주시할 테고요. 특히 야당에서 굉장히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임 검찰 지도부가 현재 권력을 향하고 있는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진짜. 라는 점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근데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검찰 제도상이요. 검찰 제도상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 한동훈 검사를 요직에 임명할 수가 없죠. 그건 무리한 요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미 대선 후보 아닙니까? 거의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국민의힘 입당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을 검찰 요직에 놓는다. 그것은 윤석열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그런 부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이미 상당히 지금 파괴력이 있고 또 야당의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정치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검찰이 정치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피할 측면이 있다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정권 입장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물론 지금 국민에겐 크게 와닿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이냐, 그것을 이 정부의 어떤 정권의 어떤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을 검찰에 앉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 검찰 제도가 그렇잖아요. 검찰총장을 우리가 투표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다. 그랬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문제의 요체는 이제 검찰 개혁을 어떻게 완착시키느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용화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그와 병행해서 검찰의 중립성이란 단어를 줄곧 외쳐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인철 평론가님. 이번 인사는 그러면 검찰의 중립성이 확보되는 인사입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거의 노래 부르다시피 했죠. 그런데 검찰 개혁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이번 인사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기 편인 사람, 정부를 이렇게 잘못이 있어도 칼을 대지 않는 검찰, 그 사람들은 키워주고 우리의 어떤 허물을 또 이렇게 짚어주는 검찰은 아니다. 그건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친정부적인 검찰로 만들겠다는 게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5년 동안 지금 집권 5년 차인데요. 지난 4년 동안 해온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 시장 개입 사건이랄지 또 핵발전소 거기에 관련된 사건이 모두 다 묻혀져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수사팀도 다 와해해버리는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슨 자신감인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자행을 해요. 그 자신감은 역시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문인철 평론가님 말씀처럼 판단은 국민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은 당연히 여야가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진영에 따라 평가도 다른데 과연 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글쎄요. 결국은 그건 선거 때 표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